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머니 이슈인데요. 오늘은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핫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슈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회사로의 완전 편입, 기업 가치 8조 원으로 완전 무장 메리츠 그룹. 일단은 뭐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참 많이 속상하게 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상장사들의 무분별한 물적 분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리츠 그룹이 이런 어떤 행보와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상장사를 한 개의 회사로 합치는 어떤 그런 결정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회사가 오늘 모두 나란히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약 80%대에서 40%대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컨퍼런스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주주가 가진 지분 한 주와 소액주주가 가진 한 주가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상한가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매도에 의한 숏 커버링입니다. 그동안 이제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그리고 금융지주사 모두가 다 일단은 공매도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그룹사의 발표로 인해서 공매도가 강하게 숏 커버링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차익거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합병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주 같은 경우는 지주 한 주와 화재가 1.2주로 교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주 한 주에 증권주는 0.16주를 교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해진 합병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가가 예를 들어 지주사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 있는 지주사를 팔고서 떨어져 있는 증권과 화재를 사거나 아니 반대로 지주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주사를 사고 올라가 있는 증권과 화재 주식들을 팔게 되는 어떤 그런 차익 거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지주사가 만약에 내일도 만약에 점상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증권과 화재 역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노린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내피셜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는 적당하게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두 번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 금융지주에 대해서 무지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인덱스를 추종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굳이 없으신 분들이 추격 매수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섹터와 종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탄탄한 실적에 52주 신고가 경신.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현대건설 기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기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굴삭기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상당히 조금 부침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추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에 호실적에 이어서 4분기도 질적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내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년 전 세계가 공사판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두 다 알다시피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규모는 710조 원에서 1000조 원이고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의 규모 1200조 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아직까지는 러우 전쟁 진행 중입니다만 이젠 종전에 대한 얘기가 하나 둘씩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규모 무려 한 98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도 초대형 인프라 투자 이게 가티 샤크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 정부가 여기에 할당한 재원이 무려 1630조 원입니다. 여기에 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현재 경기의 침체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프라 투자밖에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어떤 천문학적인 돈을 합해 본다라면은 뭐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예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년간 굴삭기 주가들 흐름이 좀 부침해 있었다가 밑에서 또 바닥권에서 급하게 올라섰던 이유 역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인프라 투자였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굴삭기 업체 그리고 그 굴삭기 업체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도 인도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각각 신규 법인을 세워놓고 이미 진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직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년 시장의 키워드는 B2C도 아니고 B2B도 아니고요. B2G입니다. 개인들은 돈이 없습니다. 기업들도 이제는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유일하게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제 주체는 정부밖에 없고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사업, 인프라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도 상당히 좋습니다. 굴삭기, 현대건설기계뿐만이 아니고요. 현대주산인프라코 그리고 거기에 하부 구조부를 납품을 하고 있는 대창단조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10%가 넘는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본다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 수처리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무궁무진하게 이런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종목 들고 계시다면 오늘 정말 기쁨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위원님 현대건설기계 긍정적인 표 주셨고 기계장비 안에서 방금 언급 주셨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대창단조 관련해서 또 수처리 업체까지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선호주 어디예요? 큰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대건설기계, 현대주산인프라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 과거에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이 10배를 갔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태광이라는 종목이 100배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어떤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입어서 만약에 지금의 굴삭기 업체들이 물론 이거 가정입니다. 지금 만약에 주가가 거의 10배거의 어떤 그런 시세를 낸다라면은 그 밑에 있는 대창단조 그리고 진성TC 같은 그런 부품 업체들의 주가는 아마 10배 그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그 시세를 체크하고 어떤 펀더멘탈이 변한 것이 여부가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큰 종목 같은 현대주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를 잡아놓으시고 작은 종목에서는 대창단조 이렇게 같이 바스켓으로 묶어서 가져가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